토트넘이 레알 소시에다드의 브라이스 멘데스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알려지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 팀토크는 1일 토트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멘데스 영입을 열망하고 있다. 영입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1997년생 멘데스는 지난 시즌을 앞두고 스페인의 셀타 비고를 떠나 레알 소시에다드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시즌 총 47경기에 나서 11골 8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올 시즌도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유럽 챔피언스리그 등 14경기에서 5골 5도움을 남겼는데요.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오른 측면 공격수, 센터포워드로 뛸 수도 있어 활용도가 높은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토트넘 다니엘 레비 회장은 좋은 선수 영입보다는 안정적인 클럽 운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인데요. 값비싼 선수와 계약을 꺼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잠재력을 보여준 선수를 중소클럽에서 저렴하게 사오길 선호합니다. 때문에 토트넘이 특정 선수를 찍어서 꼭 사오겠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닌데요. 그런 토트넘이 레알 소시에다드 중앙 미드필더 브라이스 멘데스를 콕 찍었다고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팀토크는 멘데스는 26세의 공격형 미드필더다. 필요하다면 오른쪽 윙어나 중앙 공격수로도 활약할 수 있다. 소시에다드는 2022년 7월 셀타비고에서 그를 영입했다. 이 이적은 훌륭한 선택이었음이 입증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옵션인데요. 토트넘 중원은 제임스 메디슨을 중심으로 이브스 비수마, 파페 사르로 구성됐습니다. 메디슨이 빠질 경우 창의적인 공격 전개를 지휘할 사령관이 없습니다. 우측 윙어 자리는 데안 클루셉스키 외에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멘데스를 센터 포워드에 배치한다면 손흥민이 왼쪽으로 빠지거나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팀토크는 또 다른 언론 스포츠 위트니스의 보도를 인용해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멘데스의 활약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의 다재다능함도 쉽게 증명할 것이다. 토트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멘데스를 영입할 준비가 돼 있다. 내년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협상을 바라고 있다. 다만 레알 소시에다드가 멘데스의 이적료로 얼마를 부를지는 모른다.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멘데스의 시장 가치는 3천만 유로 약 430억 원인데요. 팀토크는 멘데스의 계약은 2028년 6월까지다. 소시에다드는 이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토트넘이 역대급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이탈리아 유망주 영입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보도인데요. 이탈리아의 축구 이적시장 전문 매체 칼치오 메르카토는 지난달 30일 토트넘이 유벤투스 레프트백 안드레아 캄비아소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토트넘은 이미 캄비아소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 이적 문의도 오갔다고 주장하며 유벤투스도 향후 그가 떠날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캄비아소는 레프트백 자원이지만 라이트백으로도 출전 가능하며 왼쪽 측면 미드필더도 수행할 수 있는 멀티 포지션 자원입니다. 게다가 만 23세라는 젊은 나이에도 이탈리아 세리에 강호 유벤투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캄비아소는 볼 점유와 패스, 태클, 패스 길목 차단 등 수비적으로 매우 우월한 자원임을 뽐내는 톱클래스 유망주 중 한 명입니다. 또한 벼락 같은 중거리포도 갖추는 등 득점력까지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역대급 유망주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도지와 포로가 워낙 잘해주고 있어 백업으로 캄비아소를 데려올 순 없을 테고 우도지를 밀어내자니 우도지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벤 데이비스가 잘 못해주고 있다는 평가가 있기에 왼쪽 풀백 영입은 필요하나 백업급이 아닌 것 같은 캄비아소의 영입은 다소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게 된다면 포로 우도지와 경쟁하며 시너지를 확실히 주고 리그 타이틀을 경쟁하는 팀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레알 마드리드의 베터랑 미드필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이었던 토니 크로스도 토트넘과 링크가 나고 있는데요. 영국 더선 등 현지 매체는 1일 토니 크로스가 프리미어리그 클럽 이적을 원한다. 토트넘은 크로스 영입에 추진력을 얻고 있다. 크로스는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9년 경력을 끝내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크로스가 1월 이적 시장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떠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크로스가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재계약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1월 이적 시장에서 최소한의 이적료만 받고 이적시킬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 벨링엄을 영입하면서 크로스가 영향을 받았다. 벨링엄의 맹활약으로 크로스의 경기 출전 시간이 줄어들었다. 크로스는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7경기 선발 출전에 그쳤고 브라가와의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선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며 결장했다.
크로스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도전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역대급 상승세와 시즌 초반 출발을 보이고 있는 토트넘이기에 1월 이적 시장에서의 행보가 중요한 만큼 이적설로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도 토트넘과 링크가 났었는데요. 영국 매체 더 부트룸은 지난달 31일 토트넘이 이번 여름 원했던 황희찬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며 어쩌면 토트넘이 그를 영입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어 지난 시즌이 끝나가던 5월 토트넘은 황희찬 영입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그러나 당시 토트넘은 혼란의 시기였다. 성적이 좋지 못했으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토트넘을 떠나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이 황희찬을 적극 영입하지 못했던 배경을 설명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5개월이 지난 현재 황희찬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핫한 공격수 중 한 명이 됐다. 토트넘이 그때 황희찬을 영입하는 게 맞는 것일 수 있었다. 그의 득점력은 올 시즌 최고조다. 리그 10경기에서 6골을 넣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부트룸은 더 나아가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황희찬의 영입을 고려할 수 있다. 2024년 리그 우승을 목표로 둔다면 토트넘은 내년 1월 선수단을 보강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조만간 한국 대표팀 동료 황희찬에게 이적 조언을 할 수 있다며 토트넘은 해리 케인과 작별한 뒤 공격수 영입을 안 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황희찬 선수도 같은 팀에서 뛰면 좋겠으나 1월 아시안컵 이슈도 있고 해서 황희찬 선수가 제일 옵션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분데스리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공격수 기라시 영입이 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요. 이조차도 풀럼이 기라시 영입에 올인하고 있어 앞서고 있다고 하고 기라시도 아프리카컵에 기니 대표로 출전하기 때문에 제일 옵션이 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과연 토트넘의 1월 이적 시장 어떻게 될까요? 그 어느 때보다 축구팬들과 전문가들의 시선이 토트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월드클래스 손흥민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가커피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손흥민은 옷 살 때 가격표를 볼까? 라는 제목의 메가손터뷰 영상이 게재됐는데요. 공개된 영상에서 손흥민은 자신에게 달린 댓글들을 보고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질문과 답변은 이것이었는데요. 바로 가격표 질문이었습니다. 주급이 3억 원이 넘는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가격표 정도는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물건은 다 구매할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공개된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가격표를 절대 안 볼 것이다라는 댓글을 본 뒤 이거는 진짜 너무라고 반응한 뒤 무조건 본다. 무조건 보고 산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비싼 거 싫어한다. 가격표 진짜 꼼꼼하게 보고 비싸다 싶으면 사려고 하다가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안 사게 된 물건들이 많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그래서 진짜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댓글에 답변을 이어간 손흥민은 숨든 명을 모를 것 같다. 아신다면 하나 알려주세요라는 댓글을 본 뒤 숨든 명의 뜻을 추측하려고 애썼지만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제작진이 숨어서 듣는 명곡의 줄임말이라고 알려주자 손흥민은 숨어서 듣는 명곡을 숨든 명이라고 해요. 이건 누가 이렇게 줄인 걸까요? 라고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명곡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거 하도 많이 얘기해서라고 운을 뗀 손흥민은 저는 방탄소년단 BTS 분들 노래를 엄청 존중하고 엄청 멋있다고 느껴서 항상 플레이리스트에 많이 넣고 다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유럽에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노래를 찾게 되는데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고 있는 게 너무 멋있고 존경스러워서 그분들의 노래를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서 많이 듣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